우리의 의식은 과연 육체가 숨을 멈춘 뒤에도 계속될 수 있을까요? 임상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이들이 죽음의 문턱에서 경험했다고 증언하는 장면들이 현실과 놀랍도록 일치한다면 우리는 대체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미스터리 중 하나인 죽음과 의식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오컬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기록에 남겨진 현실 일치 경험이라는 경이롭고도 충격적인 진실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때로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는 순간들이 찾아오곤 하죠. 바로 근사체험, 즉 NDE, Near Death Experience라고 불리는 현상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터널을 지나 밝은 빛을 보거나 돌아가신 가족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조금 더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것은 바로 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외부 세계의 실제 정보를 정확히 인지하는 현상, 즉 현실 일치 경험, Biaridical Perception 이라 불리는 미스터리입니다. 마치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 현실을 또렷하게 지켜본 것처럼 말이죠. 병원 침대에 누워 심장 박동 모니터가 멈춰버린 순간, 어둠 속에서 빛을 향해 나아가는 추상적인 이미지가 아닌 외부 세계를 응시하는 투명한 시선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과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 현상들은 우리의 상식을 뒤흔들기에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사례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마리아라는 여성의 증언입니다. 심장마비로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온 그녀는 한동안 병실에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의료진은 그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죠. 몇 시간 뒤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은 마리아는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잠시 병실 천장 위로 떠올라 아래를 내려다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녀가 병실 창문 밖 난간 위에 놓인 낡은 운동화 한 켤레를 보았다는 겁니다. 그녀는 그 신발이 어떤 색깔이었는지, 신발끈은 어떻게 풀려 있었는지까지 상세하게 묘사했습니다.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은 간호사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의식을 잃은 환자가 어떻게 병실 창문 밖, 그것도 난간 위에 있는 신발을 볼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직접 창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어 난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간호사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마리아가 묘사했던 그대로 낡은 운동화 한 켤레가 위태롭게 난간 위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신발의 색깔과 풀려있던 끈의 형태까지 마리아의 증언은 실제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의식을 잃고 몸이 마비된 상태에서 그녀의 시선은 어떻게 병실, 창문 밖의 사물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의 사례는 단순한 환각이나 꿈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의식이 육체라는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시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의식을 잃고 몸이 마비된 상태에서 그녀의 시선은 어떻게 병실, 창문 밖의 사물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의 사례는 단순한 환각이나 꿈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의식이 육체라는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시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리아 씨의 이야기는 정말 놀랍죠. 의학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믿기 어려운 경험은 그녀만의 특별한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과학의 한계를 시험하는 또 다른 증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특히 뇌 활동이 완전히 정지된 상황에서도 외부 세계를 정확히 인지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의식이 과연 뇌라는 물리적 기관에만 묶여 있는 것일까요? 1991년 미국에 살던 팸 레이놀즈라는 여성은 뇌동맥류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수술은 매우 위험하고 복잡해서 의료진은 그녀의 심장을 잠시 멈추고 뇌파를 완전히 정지시키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뇌동맥류가 파열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천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거의 멈추어 뇌 활동을 완전히 중단시키는 방법을 사용한 것이죠. 의학적으로 뇌가 활동을 멈추면 그 어떤 감각이나 인지 능력도 발휘할 수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뇌파 모니터는 평평한 선을 그렸고 팸 레이놀즈는 임상적으로 뇌사 상태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마치고 깨어난 팸은 의료진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수술실 안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너무나 상세하게 묘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자신이 수술실 천장에서 모든 상황을 내려다본 것처럼 말이죠. 팸은 집도의와 간호사들이 나눈 대화 내용을 정확히 기억했습니다. 저 동맥은 너무 작아서 수술하기 힘들 것 같아. 라는 의사의 말과 우리는 이 환자를 살릴 수 있을 거야. 라는 간호사의 대화를 똑똑히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가 수술에 사용된 특이한 도구의 형태와 소리까지 자세히 설명했다는 점입니다. 뼈를 깎는 듯한 소리가 났던 톱과 치과용 드릴처럼 생긴 기구의 모양을 정확히 짚어냈고 심지어 수술실에 흘러나오던 음악의 종류까지 언급했습니다. 의료진은 팸의 증언에 소름이 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뇌활동이 완전히 멈춘 상태에서 어떻게 그녀가 그 모든 것을 인지할 수 있었을까요? 수술실은 차갑고 정교한 기구들로 가득한 공간이었고 그녀는 그 안에서 생사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었습니다. 팸 레이놀즈의 사례는 단순한 꿈이나 환각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현실과 일치하는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의식이 뇌라는 물리적인 장벽을 넘어설 수 있다는 과학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가능성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외부의 정보를 정확히 포착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1970년대 알 셀러라는 남성은 끔찍한 자동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의 차는 심하게 부서졌고 그는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생사의 기로에 놓여있던 알 셀러는 다행히 기적적으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깨어난 후 털어놓은 이야기는 의료진과 가족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사고 현장에서 구급대원들이 나눈 대화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알 셀러는 구급대원 중 한 명이 이 환자는 심장이 멈춘 것 같아.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 해 라고 말했고 다른 대원은 아니야, 아직 맥박이 느껴져. 희망을 버리지 마 라고 답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심지어 구급대원들이 그를 차에서 꺼내 들것에 싣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의 몸에 어떤 충격이 가해졌는지까지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그가 언급한 대화 내용과 구조 과정은 실제 사고 현장에 출동했던 구급대원들의 증언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의식을 잃고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어떻게 그는 그 긴박한 순간의 모든 소리와 상황을 그렇게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었을까요? 이 모든 사례들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나 착각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증거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팸 레이놀즈, 그리고 알 셀러의 이야기는 과학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미스터리한 현상들입니다.
우리의 의식은 과연 뇌와 육체에 완벽히 종속되어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너머에 어떤 독립적인 영역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과학과 영적인 영역의 경계에서 강렬한 지적 충돌을 유발하며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